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대형 화재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연말이 그렇게 뭐 썩 유쾌하진 않네요. 참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다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근데 오늘 이슈를 보니까 손이네요. 마이너스의 손. 마이더스는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모르겠습니다. 예, 마이더스의 손은 뭐 이렇게 뭐든지 하면 막 성공하는 사람들. 예, 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반대의 의미로 이제 일종의 이것도 이제 패러디인데.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의 손. 그래서 뭔가 손대기만 하면 자꾸 손해가 난다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이제 피해된 사람이. 예,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예. 누굽니까? 오늘은 손학규 국민의당 고무 그걸 제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의 손으로. 오늘 그거 하시는 건 아니죠? 디스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묘하게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참. 손 고문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입국을 하셨잖아요. 예, 3개월 정도 미국에서 이제 체류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300명 정도 모였다고. 예, 이번에 이제 귀국이 특히 이제 관심을 모은 이제 이유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지금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손 고문이 앞으로의 역할. 이제 만약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통합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위원장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안 대표 측에서 그렇게 이제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속에 이제 딱 입국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제천에서 이제 대형 화재 사고가 딱 발생하는 바람에 좀 약간 이슈면에서 좀 묻혀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참 이번에도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너스 손이라고 불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죠? 그전에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더욱 이슈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래서 사실은 뭐 손학규 타이밍이라든가 타이밍의 마술사라든가 또는 타이밍의 저주라든가 이런 식의 신조어까지 이제 이 손고문과 관련해서 등장을 이미 했거든요. 참.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일종의 징크스로 이게 굳어져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7년 4월 달에 그 한나라당 탈당했을 때. 그때 한미 FTA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슈에 이제 묻혀버렸고요. 2010년 11월 달에는 이제 장외투쟁을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막 시작을 딱 했는데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딱 발생하면서 그냥 그것이 파묻혀버렸고 2016년 10월 달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에서 오랜 칩거 끝에 딱 하산을 하신 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그 이슈에 또 확 묻혀버리고 또 2017년 2월달 지난 2월달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하고 이제 그 손고문이 바로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한 게 아니고 국민주권개혁회의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후에 통합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통합선언을 하는 날 그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구속되고 또 3월 7일에는 이제 대선 공약을 막 발표를 그때부터 시작을 의욕적으로 이 손고문이 또 이런 또 공약에는 좀 강하시잖아요. 딱 그날 이제 그 직전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또 딱 착수에 돌입하면서 그 이슈에 또 이제 묻혀버리고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만 해도 5가지 경우인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아이고. 근데 아까 제가 소방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하고도 뭐 만났다 이런 뉴스가 아니고 뉴스. 뉴스. 알겠습니다.
박지원, 네. 예, 박지원 의원하고 뉴스를 보니까 네.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벌써. 예. 그러니까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났습니다. 네. 이틀 연속 만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요. 설득하는 건가요, 박 전 대표?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일지.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 9시 반께 서울 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대화를 이제 나눴다 그러고요. 오늘은 그 이 박지원 전 대표의 그 부인께서 지금 뇌종양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네. 거길 또 방문해서 또 장시간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안철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네. 이 통합론을 반대하는 박지원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인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3에 대한 절충안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이제 안 대표와 만나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어떤 뭔가 그 입지를 좀 그 확인하기 전에 네.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쪽 얘기도 좀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께서도 그렇고 천정배 의원께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합통합의 과정에 상당히 지금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칫 송고문이 오셔가지고 뭐 판관의 역할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공항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중도 통합이 옳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항 성명만을 이제 네. 놓고 보면 네. 역시 이제 안철수 대표에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고 보도도 네.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송고문하고 만난 뒤에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니다라고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부 언론에 이제 손 전 대표가 안 대표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맞냐라고 이제 사실 확인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송고문 얘기가 네. 내가 그렇게 했나라는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부인 아니겠느냐라고 또 이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귀국 성명 내용 중에 보면 당을 위한 그 조정 역할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손 고문이 정확하게 어떤 그 입장인지는 예.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은 이 통합 반대파 쪽에서도 지금 손 고문을 적극 지금 영입하려고 시도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뭐 송고문은 또 안철수 대표를 만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만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 이제 저녁 시간에 어쩌면 그래서 이제 만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뭐 그 안 대표하고 회동 부분에 대해서는 송고문은 이제 입국 당시에는 뭐 왔으니까 될수록 빨리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언급을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당 쪽에서 이제 국민의당 쪽에 이제 관계자 말을 통해서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오늘 이제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그 당 중진들하고도 예. 그 순차적으로 쭉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예. 네. 유승민 의원도 한 만나야 되겠네요, 결론. 뭐 모르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당내 상황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네. 당내 상황을 정리를 해서 뭐 통합이든 아니면 뭐 통합을 안 하는 쪽이든 어느 쪽으로든 본인이 일단 마음의 결심을 붙이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신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연말이 되면 이 가요대전이나 인기대상 같은 각종 시상식들이 많이 열리죠. 뉴스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AS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AS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지난 4월 27일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분 지금 어떻게 근황이 뭐지? 아니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지? 이런 내용들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8개월 만에 다시 이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강용주 원장이고요. 1980년대 국가에 의해서 간첩으로 내몰렸고 무려 14년간 전향 거부하면서 감옥에서 지냈었습니다. 출소 후에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이 또 새롭게 생활 속에서 나오고 계시는지 원장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재판을 한 달에 한 번씩 받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으세요? 네,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예. 그제 수요일 날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저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구만 병원을 하고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 보고 지역 주민의 건강 챙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만나십니까? 영업 비밀인데. 그때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건 통증이어서요. 예. 한참 보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려서 예. 하루에 한 30-4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통증이 제일 많으세요, 요즘은? 제일 많은 것은 스마트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은 목, 어깨 통증이 제일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와 무릎 통증이 많으시죠. 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가사노동 때문에 예. 특히 무릎 통증이나 손목 통증 같은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나라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가슴 통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흉통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는 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같이 되거든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증은 감정 문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네. 특히 사람들 마음들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강용주 원장님은 아프신 데 없으세요? 사람은 다 늙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피해가지 마시고요. 국가보안법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요. 이건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예. 피할 수 없는 잔이어서 예. 마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겁게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아니 말씀은 다 그렇게 공자님 맹자님처럼 하시지만 그래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매달 한 번씩 법원에 가서 검사들 만나고 판사님 앞에 서셔야 되고 예. 또 잠잘 때 되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개인이 한 나라에 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답답하고 고통과 고뇌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요.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이 재판받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이 깨지고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고초나 트라우마 같은 게 재경험되는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도 했고 예. 그다음 의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예. 좀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환자 보신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재범 위헌성 문제를 당국이 걱정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건 보안관찰법은요. 보안관찰법이 뭡니까?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라는 모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로 하고 이 사람들이 죄범만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이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국가를 전복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국가를 전복할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예. 80년 5월 달에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셨죠. 예. 예, 그래서 전두환 씨가 예. 광주에서 광주 시민을 학살하는 걸 보고 예. 저도 총을 들고 싸웠고 마지막 도청에까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민주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한 네. 전두환에 반대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거죠. 그걸 저한테 빌미로 해서 네. 제가
감옥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강윤주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보안관찰법 폐지 주장 당연히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안관찰법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감시하던 조선사상본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것을 예. 어머니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유신 때 사회안전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름만 변한 게 지금 보안관찰법이죠. 근데 네. 보안관찰법은 국제사회에서 늘 이게 거주이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네. 폐지하라고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것은 그 국민에 대한 그리고 뭐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기구인 거죠. 니들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해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공갈과 협박의 그냥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정치 활동 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99년도에 출소해서 예. 10년 동안에 의대 5년 다니고 예. 인턴 레지던트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2008년부터는 고문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계속 예. 해왔어요. 예. 그리고 2012년부터는 4년 반 동안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역임을 했죠. 그러셨죠? 그리고 저는 2008년도에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인권 홍보대사로 저를 위촉을 했어요. 예. 그렇게 인권과 고문 치유를 해오는 일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예. 제가 의사로서 성실하게 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예. 그리고 어떤 법위반도 한 적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한번 이 보안법 관찰법 폐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시거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한번 미팅을 해보시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걸 네. 이런 법률이 바로 적폐 아니냐. 그러니까요. 개편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소야되고 예. 민주당 정권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예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 같이 그런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말고 법을 법대로 집행을 하자. 왜냐하면 보안관찰법상에서 재범의 유용성이라 보안관찰 처분을 하는데 네. 저한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적용했던 재범의 유용성 내용이 4가지예요. 예. 하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예. 두 번째 소환에 불응한다. 세 번째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한다. 네 번째 진실에 의해서 국가보안 전력자들과 만난다는 내용인데요. 예. 대부분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던가 또 신고 의무를 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가 보안관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실엠에서 국가보안 전력자들을 만났다는 건데 네. 진실엠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조작 간첩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예. 그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만든 재단이에요. 거기서 예. 고문피해자 치유를 하는 건데 근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무죄를 받은 사람은 국가보안 전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네가 죄가 있다라고 저한테 하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네. 법에 따라서 예. 그 선입관이 아니고 그렇게 적용을 해라. 라는 게 제 주장이었죠. 우리 강윤주 원장님은 가족이 있으시죠? 예. 혹시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24살에 감옥을 들어가서 예. 마흔에 나왔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얘는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저희 이제 어머님이 저를 오랫동안 저 감옥바라지하고 그러셨죠. 근데 저희 집으로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진료하고 있는 병원으로
경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탐문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건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보안관찰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예. 제가 요양병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진료실로 예. 저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장도 없이 온 거예요. 예. 아니 영장 없이 나를 어떻게 가져가냐. 그걸 무조건 가자는 거예요. 전 못 간다고 그랬죠. 예. 그게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도 이 현행범이 아닌 사람이 영장도 없이 그냥 감정연행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니까요. 강윤주 원장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고 신영복 교수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환자들 잘 보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 강윤주 원장의 경험을 잘 치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강윤주 원장이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